네, 오늘도 감사와 기쁨의 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심리치료와 영성지도에 있어서 심리적 공간 제공이 가지는 중요성, 그 역할 등에 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쉴 곳을 찾습니다. 넉넉한 심리적 공간이 제공되어지는 그런 장소, 그러한 사람, 그런 환경에 대한 갈망이 큽니다. 인간은 두 가지 면에서 예민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나는 사랑받을 만한가? 두 번째는 나는 충분히 수용되어질 만큼 중요한 존재로 취급받는가? 이는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가치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토니노 페로는 6살 난 안드레아라는 소년의 놀이치료를 통해서 넉넉한 심리적 공간을 가진 대상이 단지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아동에게 있어서 얼마나 치료적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아동뿐만 아니라 방금 얘기한 것처럼 노인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심리적인 넉넉한 공간을 찾아 순례하는 순례자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담자를 이해하거나 목금 분석 또는 놀이치료 분석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내면 세계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료자 혹은 영성 지도자가 넉넉한 마음으로 그의 곁에 있어주는 것, 그리고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내담자 혹은 피영성 지도자는 치료자 혹은 영성 지도자가 자신을 받아들여주고 생각해주고 기다려주고 존중해주고 수용해준다는 그 느낌 때문에 매우 귀한 치료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키 스페이스, 심리적 공간이라는 개념은 위니카스의 개념이지만 사실 모든 대상관계 정신분석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취급되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상담뿐만 아니라 영성지도에서도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교회를 갈 때에 그 교회 목사님 또는 공동체를 통해서 또 교회 건물을 통해서 심리적인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영혼과 마음이 온전하게 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니카스의 개념들 가운데서는
충분히 좋은 엄마, good enough mother 또는 안아주는 환경, holding environment라는 이러한 개념도 다 따지고 보면 넉넉한 심리적인 공간 제공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즉, 엄마는 아이에게 몰두해서 아이로 하여금 그 무의식적인 자기 표출을 할 때에, 다시 얘기하면 엄마가 아기에게 몰두해서 아기의 무의식적인 어떤 욕망이나 욕동을 몸으로 또 울음으로 또 등등의 행동으로 표현을 할 때 엄마는 그것을 금방 알아채고 대상 세계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기가 혼자 즐겁게 놀 때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그 놀이에 집중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도 따지고 보면 넉넉한 심리적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역설적으로 누구와 함께 있으면서 홀로 있었던 경험이 축적되어서 자신의 심리 내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그와 같은 넉넉함 속에서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그림 그리기라든지 블록 쌓기라든지 이런 놀이에 몰두하는 어린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 내적으로 부여롭고 따뜻한 어머니가 내재화되어져서 정신적으로는 함께 있으면서 물리적으로는 홀로 있지만 마치 어머니가 함께 있는 것 같은 그와 같은 편안함과 안정감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그런 성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토니노 페로는 6살 소년 안드레아의 임상을 다루면서 심리치료자가 넉넉한 정신적인, 심리적인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는데요. 하루는 안드레아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물건을 전혀 들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이 입은 외투도 항상 나에게 던지곤 해요. 여러분, 6살 아이의 외투 던지는 것, 그건 아이들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엄마들이라면 아이의 외투를 잘 개어서 가방 안에 넣고 들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편안하게 손에 들고 그와 같이 아이와 함께 걸어간다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 역시 짐을 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투는 단순한 외투가 아니라 아이의 어떤 무거운 짐을 엄마에게 던진 것이고, 즉 심리적인 무거움을 엄마에게 던진 것이고, 엄마는 그것을 충분히
컨테이너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짐을 들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남편은 말이 없고 어떤 문제도 듣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아무도 나에게는 내 문제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드레아뿐만 아니라 안드레아 엄마도 사실 정신적인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오히려 엄마가 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거죠. 특별히 그 엄마는 자신 안에 있는 조그마한 불안도 아주 무거운 불안으로 느껴져서 그 불안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안드레아가 이제 6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이런 저런 숙제도 내주고 반 친구들이 이렇게 저렇게 어렵게 했다고 말하니까 엄마는 갑자기 불안해지면서 그러면 당장 다른 학교로 전학 가도록 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아는 갑자기 엉 하고 울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자기는 전학하기 싫고 단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엄마에게 자신을 담아달라고 컨테이너 해달라고 그와 같이 얘기했을 뿐인데 엄마는 몸과 마음으로 아이를 받아주기보다는 먼저 행동부터 앞장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안드레아 엄마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었고 정서적인 접촉도 너무나 얄팍하고 나아가서 행동화가 빨라서 문제나 어떤 불안의 요소를 마음속에 조정하거나 그것을 견뎌내는 힘이 없으니까 행동을 통해서 빨리 불안한 요소를 없애려고 하는데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꼬맹이는 엄마로부터 한 번도 넉넉한 심리적인 공간을 경험하지 못했고 소위 비욘이 말하는 컨테이닝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심리치료에서 분석가에게 이러한 도움을 받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안드레아는 한 남자아이를 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림에서 아이는 작은 입구가 있는 동굴 안에 쉴 곳을 발견합니다. 마침내 아이는 그 동굴 안에서 편안하게 쉬는데 입구를 작게 만들어서 어른들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찾지만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버린 것입니다. 안토니노 페로에게 이 꼬맹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태어나 엄마 뱃속에 나올 때 바닥에 떨어졌을지 어떻게 알아요? 6살짜리인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려면 엄마는 터질 거예요.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려면 나를 조각내서 완전히 작게 만들어야 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다시 커지죠? 아마 나는 다시 다 깨무어야 할 거예요. 그렇게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트에 남자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보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해요. 그리고 모든 보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조각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커다란 숫소와 그리고 암소 그리고 작은 송아지를 이 물건을 주고 다시 받아요. 즉 가족을, 이런 따뜻한 가족을, 엄마 소, 아빠 소, 송아지인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아이의 엄마의 마음은 뭔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쉬는 것이 불가능하고, 설사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가 누울 공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안은 벽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에 자기가 아닌 다른 어떤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는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 보면 엄마가 머리가 있어야 할 곳에 머리가 없고, 팔이 기형적으로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또 커다란 머리가 또 나 있는 것을, 커다란 팔이 두 개 휘어져 있는 팔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가 없는 어머니, 마음에 따뜻한 쉴 곳을 마련해 주는 능력이 없는 어머니,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는 어머니, 편안해서 자기를 수용해 주는 어머니를 갈구하는데, 이 아이의 어머니는 그와 같은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넉넉하게 쉴 내적 공간은 없고 팔만 가득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운명은 조각을 넣어야 하고, 그 조각 중에 한 조각이라도 엄마가 받아들여 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 자신을 조각내는 것입니다. 안데레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누군가가 옆에 있었나요? 나를 받아주는 사람, 나를 받아주는 마음이 있었나요?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나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토니오 페로는 이 아이의 이 같은 말에 깨달았습니다. 심리치료에 있어서 해석이나 그 어떤 이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심리치료자가 넉넉한 정신적인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갑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뭔가 정신적으로 자신의 영혼이 쉴 곳을 찾아 헤매는 거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또 목사님은 자신의 영혼을 온전하게 쉴 수 있는 그와 같은 공간, 스페이스 제공을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자체도 불안하고 목사님 자체도 뭔가 가득 차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공동체의 멤버 수가 작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자기 열등감, 자기 비하감에 사로잡혀서 이 불안한 감정을 정말 충분히 다스리지 못한 상태에서 강대상에 올라가기 때문에 진정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쉬기를 원하지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멤버들도 온전한 교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또 쉬지 못하는 거예요. 또 큰 교회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대로 할 일도 많고 또 이런저런한 일들에 많이 바쁘게 움직여지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오는 온전한 쉼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강단에 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은 딱 하나 기대하는 거죠. 자신의 영혼이 온전히 쉴 만한 그와 같은 물가를 찾는. 그래서 시냇가의 나무처럼 그 푸르름을 갖고 싶은 열망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지도에 있어서도 영성지도 디렉터는 피지도자에게 제일 먼저 주어야 할 선물은 바로 편안함, 넉넉한 마음일 거예요. 또 심리치료자도 내담자가 원하는 것이 그 어떤 기법이나 그 어떤 이론이나 학위나 그 똑똑함보다 넉넉한 심리적 공간을 간절히 열망하면서 분석실로 들어오기 때문에 심리치료자 역시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의 비어있는 마음, 자신의 영혼이 편안히 쉬는 상태에서 내담자를 맞이할 때 비로소 내담자에게 집중할 수 있고 무의식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공간이라는 개념을 다른 정신분석학적인 용어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컨테이너 앤 컨테인드, 그리고 인카네이션, 비커밍, 그리고 알파 기능, 아까 얘기했던 안아주는 환경 제공, 그런 것으로 말할 수 있을 거고요. 모든 사람들은 의식주, 이 세 가지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중에 특별히 살 곳을 사람들은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자신의 몸과 자신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도 필요하고 음식도 아주 필요하지만 이것과 더불어 이에 버금가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집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대부분의 집이 아파트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환경적인 그 측면들이 많이 결여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전원주택을 갈망하고 정말 앞들이 있는 작은 텃밭이 있는 그런 단독주택에서 살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 자기를 안아주는 그런 주거 공간,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교회 성전도 교회 가면 되게 편안하고 자신을 안아주고 자신을 보호해준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교회 공간이 있는가 하면 교회 공간이 전혀 안아주는 공간의 역할을 못할 때에 그것은 예배당의 그 고유한 가치인 수용력이라는 그 측면, 그리고 종교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스페이스라는 측면에서 매우 결여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은 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심리치료나 영성지도 또는 우리 목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공간을 제공해 줘서 인간이 근원적으로 쉬고자 하는 이 열망을 충분히 채워주는 것이죠. 안드레아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치료자는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을 거야. 특별히 치료자가 아이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열망하고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지 모른 채에 아이의 내적 대상 세계를 계속 해석만 해줄 때 아이는 작은 입구가 있는 동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피난처로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의 그림 한 편 안에는 자신과 엄마, 자신과 심리치료자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치료자는 아이를 위해서 해석을 하고 뭔가 분석을 한다고 하지만 그 해석과 분석이 오히려 아이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지게 만들 뿐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겨지고 심리적으로 실만한 따뜻함을 갈구하고 있는 것에 채워줌이 없기 때문에 아이는 작은 입구로 만들어서 굴 속에서 피난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담자는 무엇을 열망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치료자를 사용할 수 있는가? 즉 가용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브젝트 유시지라는 위니카스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대상을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엄마를 전행하고 막 잔인하게 사용하고 막 사용하고 그래도 아이는 믿는 거죠. 엄마는 나를 충분히 컨테이너 할 뿐만 아니라 이러이러한 나의 전형과 폭력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엄마는 충분히 견뎌주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믿음에서 엄마를 사용하는 거죠. 엄마를 사용할 수 있는 아이는 학교에서 자신감을 갖고 다른 아이들과의 상호관계로 사용할 수 있고, 담임선생님과의 관계에서도 상호적으로 교류하면서 건강하게 선생님을 사용할 수 있고, 결혼에서는 남편, 아내를 온전하게 서로가 서로를 사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존재로 자신을 내어주고 대상을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치료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해석 작업을 하는 것보다 내담자의 기대, 즉 가용성에 자신을 온전히 주는 것 힘든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목회자나 영성 지도자도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냥 지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수용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마음에 쉴 만한 공간을 찾지 자기 내면 세계를 정확하게 알려줄 사람을 먼저 찾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리치료자 또는 목회자 또는 영성 지도자는 스스로가 사이키 스페이스, 심리적인 스페이스가 매우 크고 넓어서 담아주는 그릇이 넉넉해서 모든 죽어가는 생명들, 쉴 곳 없어 헤매이는 영혼들에게 온전한 쉼의 장소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